자, 구장이요. 자, 자한편 구장이요. 그 성인지 성심 내외 일자야. 자, 요것도 부자의 저기 겸양이에요. 부자의 겸양에 대한 얘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겸양입니다. 성인의 성심이 안과 밖이 한결같다. 안과 밖이 한결같다.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견 제체자 면의상자 여고자 견지 수소나 필작 과지의 필추. 자, 견 제최자 요 말씀이 좀 눈에 설죠. 이게 저기 제체 가지런히 할 제죠. 요거는 저기 그 상복최예요. 요거는 원래 쇠약할 쇠, 그 기울쇠, 쇠약할 쇠인데 요거는 쇠약할 쇠인데 그 상복최, 제체 또는 요것을 자체라고도 읽어요. 자체. 자견 제체자, 그 공자께서 그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시고 또 면의상자, 면례관이죠. 면의상자, 이제 그 예복 의식할 때 쓰는 모자고, 모자 면이고 관이고 또 의상, 요 의상도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조회할 때 또는 손님으로 갈 때, 그럴 때 입는 게 의상이죠. 의는 상은 치마상이에요. 의상이라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외출할 때, 또 의식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요것을 면의상자 그러면은 이제 의관을 갖출 때, 이제 의관 또 성복 또는 예복이라 그러죠. 성복하고 예복하고, 성복은 옷을 갖춰서 다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 풍성하게 할 성이거든요. 뭔가 풍성하게 할 성, 이 성복이에요. 성복. 그러니까 옷을 갖춰서 입는다는 얘기죠. 풍성하게 옷을 갖춰서 입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의상자, 또 여고자, 고자는 눈먼 사람, 자, 부자께서 상복을 입은 자와 성복을 한 자와 또 이 고자와 더불어 그들을 만나면은 수소, 비록 젊으나 또는 비록 앉아있으나 반드시 일어난다. 필작, 젊은 사람을 보더라도 이제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또는 이제 성복을 한 자, 옷을 갖추어 입은 자, 자나 또는 이제 고자, 눈먼 자, 이제 장애자,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비록 젊으나 또는 비록 앉아 있을 때나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체자, 상복을 입은 자와 성복을 한 자와 이 고자를 보면은 비록 젊으나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상대를 배려한다는 얘기죠. 일어나고
또 앉아 있으나 반드시 일어나고 요 밑에 요 저희 원문에는 소자로 나와 있는데 밑에 저기 그 주석에 소자는 마땅히 좌자가 돼야 된다. 그 볼 때 일어난다는 건 그 젊은 사람이더라도 일어난다. 그것도 물론 말 되죠, 그죠? 그런데 앉아 있을 때 비록 앉아 있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 말이 더 합당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과지 그들을 이제 지나칠 때에는 반드시 빨리 지나간다. 그 옆을 빨리 지나간다. 종종걸음 해가지고 빨리 지나간다. 이 큰 걸음으로 빨리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기 그 이제 고자나 이제 그 의상을 그 성복을 한 자나 이제 그 제체자가 그 좀 이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걸음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종종걸음은 저기 그 보폭을 짧게 해가지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 저기 상복을 입은 자를 보고 또 저기 그 의관을 갖춘 자, 성복을 저기 그 한 자 또는 저기 그 고자와 고자의 옆을 그들을 보면은 비록 젊으나 또는 비록 앉아 있으나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또 그들을 지나갈 때에는 필추 반드시 종종걸음으로 빨리 지나간다. 보폭을 크게 해서 휙 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종걸음을 해서 이제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종종걸음. 이 추가 그 뜻이 있어요. 종종걸음. 자, 그렇고요. 자, 내려가서 봅시다. 요것은 사실 저기 그 이제 한 토막, 두 토막을 그 한 타임에 해야 될 그런 저기 그 분량밖에 안 되는데 두 토막을 한 타임에 해야 할 분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못 할 것 같아요. 제체는 상복이고 요거 원래 제쇠라고 읽었죠. 제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쇠라고 읽고 또 저기 그 자체라고도 그래요. 제체 똑같은 말인데 요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 상복이라는 얘기죠. 제체는 면은 관야, 멸류관은 저기 그 이렇게 모자 사각 모자에 이렇게 저기 그쪽을 달아서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 뭐 저기 천자는 12줄, 뭐 제후는 9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의는 상복이고 상은 하복이다. 그 옛날에 저기 그 이 남자들도 치마처럼 늘어진 옷을 입었대요. 치마처럼 늘어진 옷. 아마 요것은 저기 그 이제 그 뭐 이제 두루마기라 그러죠. 이제 그 한복의 겉에다 입는 것을 두루마기나 저기 그 이제 그 상복에 입는 그 이렇게 쭉 겉에 입는 그 늘어진 거 그것은 이거 다 생각이 안 나.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요것은 상은. 그래서 그 저기 의는 여하튼 상복이고 상은 요것은 치마상이죠. 여자들 치마상인데 남자가 이 상이라 그럴 때는 이제 두루마기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두루마기는 밑으로 늘어지죠. 그런다고 아마 상이라 그 외투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것을 저기 그 상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이 의상, 그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의상을 갖춰 입는 것은 그 귀한 자의 성복이다. 귀한 자의 성복이다. 그러니까 벼슬아치나 또는 저기 그 이제 벼슬아치는 아니더라도 이제 선비도 저기 그
이제 그런 걸 갖춰 입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귀한 자, 그래서 귀족의 성복이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는 무목야, 고는 장님인데 눈이 없는 장님이다. 무목야, 눈이 없는 사람이다. 고는. 그리고 작은 일어나는 것이다. 기야, 일어나는 것이다. 추는 지랭이다. 지랭에서 빨리 종종걸음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을 추라 그래요. 요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종류가. 호기왈, 소자는 당작 좌. 마땅히 소라는 글자는 마땅히 이 좌가 되어야 한다. 만들다, 되다, 의식을 치르다. 이게 자기예요. 일어나다. 여기서 작은 또 일어나다 그랬죠? 근데 작도 이게 몇 가지로 쓰여요. 제체는 상복이고, 면은 관이고, 의는 위에 입는 옷이고, 상은 아래 입는 옷이니, 관을 쓰고 의상을 차려입은 것은 귀한 자의 성복. 자, 요거 성복 또는 이 장도 옷을 갖춰 입는다는 뜻이에요. 성장, 예복, 성복,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고는 눈이 없는 자고, 작은 일어남이고, 추는 빨리 걸어감, 종종걸음이다. 혹자왈, 소자가 마땅히 좌자가 되어야 한다. 좌는 이거죠. 앉을 좌, 여기 있네. 좌자가 돼야 한다. 자, 또 내려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제 이 불구자라고 요즘은 안 그러죠? 이게 뭐야? 또 키워갔냐? 어야? 범시왈, 범조우예요. 범시는 정자의 제자. 성인지심은 애유상, 상이 있어서 슬프고, 자, 요건 어순이 우리말로 하면 바뀌어된 거죠. 또 작이 있으면 관작, 벼슬을 관작이라 그러죠. 관작이 있으면은 존경한다, 높인다. 관작이 있으면 높인다는 말이 맞아요. 존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상이 있으면은 슬퍼하고, 관작이 있으면은 높이고, 그리고 불성인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자긍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가엽게 생각한다. 불성이는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가엽게 생각하고, 여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걸 작이라 그랬죠. 일어나고 또 종종걸음에서 지나가는 것이 개유 불기연이 연자. 그렇게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약하지 않음이 있어도 그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연은 그럴 연이죠. 그런 상태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요. 이제 상이 있는 자는 슬프게
생각하고 상이 있는 자는 슬프게 생각하고 이제 이 성인의 마음이 상복을 입은 자는 상이 있는 자는 슬프게 생각하고 또 관작이 있는 자는 높여가지고 높이고 또 그 불성이는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가엾게 생각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종종걸음 하는 것이 종종걸음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인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성인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윤시왈 이것을 성인지 성심이 내외가 하나로 같다는 얘기다. 한결같다는 얘기다. 하나로 같다. 하나로 같다. 한결같다. 안과 밖이 한결같은 것이다. 성인의 성심이 요 성심 요때 성인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요 성인의 성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성인의 이때 성심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기보다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요게 성심이라는 말을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정성이라고 해석할 때는 사실은 제한이 돼 있어요. 꼭 정성이라고 해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 성심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 책에도 이것을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성인의 성심이라 그래야 되고 오히려 다른 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차라리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요때 성심은 요게 번역의 묘라고 할 수 있겠죠. 내외가 한결같다. 성인의 성심은 내외가 한결같은 것이다. 성인의 성심은 성인의 배려는 내외가 안팎이 한결같은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성인의 마음에 성심이 안팎이 한결같은 것이다. 이때 성심은 성인이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물론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안 될 건 없죠, 그죠? 어이구 그 친구 좀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성인의 성심이 안팎이 한결같다는 얘기다. 그 얘기죠. 자, 오늘 요 편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편이 좀 재미있어요. 대단히 재미있어요.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할 때 좀 집중을 합시다. 오늘은 끝내고요.